자극 증상 없이 아크리프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스티바에이에 비해 자결감이나 각질이 훨씬 적다는 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리학사 유상희입니다. 저희 예전 영상에서 주름 개선, 미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게 바로 스티바에이였는데요. 오늘은 그 스티바에이가 단종이 되면서 스티바에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명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크리프 크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아크리프 크림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쭉 써오고 있는데요. 쓰면서 효과는 좋은데 어떻게 쓰면 더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자극 증상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크리프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꿀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리프 성분인 트리파로텐은 1세대 트레티노인, 3세대 아다팔렌과 같이 4세대 레티노이드입니다. 스티바에이와 디페린이 여드름 치료제로 쓰였던 것처럼 아크리프도 2019년 여드름 치료제로 허가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얼굴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몸에 나는 여드름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종류 레티노이드가 피부에 적용할 때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체의 레티노이드 수용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RAR, 또 하나는 RXR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용체는 RAR, 알파, 베타, 감마, RXR,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1세대 스티바에이는 RAR 모든 타입에 작용하고 이 피부 자극감을 유발하고 자외선에 불안정한 효과를 내는 RXR에도 결합해서 각질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이 자외선 때문에 밤에만 발라야 하죠. 3세대 아라팔레는 RAR, 베타, 감마, RXR에는 작용하지 않아요. RAR, 베타, 감마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아크리프 성분인 트리파로텐은 RAR, 감마 한 군데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자결감, 각질이 일어나는 정도가 셋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부위에도 적용하기 안전하고 시간에 따른 약물 축적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크리프 성분인 트리파로텐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트리파로텐은 피부 턴오버 속도를, 즉 피부 각질을 빨리빨리 탈락시키고 새 피부가 올라오도록 피부의 분화작용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아쿠아포린3라는 피부 수분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피부의 수분도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진피층의 콜라겐 전구 물질도 증가시켜서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시킵니다. 네 번째, 4세대 아크리프는 갈색 색소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한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트리파로텐을 바른 그룹에서 ODS, 즉 과색소 침착 심각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스티바에이를 계속 써온 건 아니지만 처음 써본 게 20년 전쯤이고, 작년 9월 아크리프 영상을 찍으면서 아크리프를 처음 처방받아서 거의 1년째 쓰고 있는데요. 효과를 떠나서 스티바에이에 비해 자결감이나 각질이 훨씬 적다는 건 아크리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아크리프를 자극 없이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명 샌드위치 도포법입니다. 아크리프 회사에서는 얼굴 부위에는 한 펌프, 몸쪽 색소 침착에 바를 때는 2펌프를 짜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고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한 펌프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이 한 그렇죠. 펌프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게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시고 내가 무난하게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 그러니까 본인의 루틴이 있잖아요. 스킨케어 제품을 먼저 바르시고 아크리프를 손등에 짜주시는데
한 펌프가 이 정도가 되게 짜서 얼굴 전체에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꼭 목에도 바르는데요. 목도 한 펌프 짜서 전체로 도포합니다. 그 후에 판테놀을 아크리프 약 4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도포해줍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보습, 아크리프, 보습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로 희석했는데도 따갑다거나 붉어지거나 열감이 오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판테놀의 함량을 좀 더 늘려보세요. 그러면 아크리프 농도가 더 희석되어서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발랐는데 이제 편안하다 하면 희석 비율을 점점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크리프를 바르고 그 판테놀을 아크리프 4배 정도 되는 양으로 바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4배를 3배, 2배, 1배 이렇게 점점 줄여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판테놀이랑 이제 섞어서 쓰잖아요. 네. 그렇게 희석해도 이제 또 효과는 동일할까요? 이 아크리프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면 원액으로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안티에이징이 목적이라면 굳이 원액을 써서 얼굴이 뒤집어져서 못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희석을 해서 꾸준히 오래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제 아크리프는 자극이 있는 크림이라고 했고 자극이 있어도 꾸준히 쓰면은 언젠간 내 피부에 적응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내 피부에 적응을 시켜서 내가 이 크림을 이겨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쵸, 그쵸. 이제 어쨌든 자극이 있는 크림이니까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걸 이겨내면 되겠지. 그쵸, 이게 당연한 거고 이 수순을 거쳐 가야 된다거든요. 네네. 이게 자극이 느껴진다는 건 피부 장벽의 재생 속도가 각질 세포가 떨어지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있는데 연고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세포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원래는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려고 바르는 연고인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바르게 되면 피부가 더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있을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보습에 집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괜찮아. 원액을 사용해도 괜찮아. 네. 이러고 발랐는데 네. 진짜 괜찮아요. 그럼 네. 자극 증상이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원액 그대로 맞아요. 쓰셔도 되는 거죠. 네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스티바이나 아다팔렌 같은 거를 써오고 계신 분들은 진짜 아크리프를 바르면 진짜 아무 느낌 없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다만 화끈거리고 따끔거린다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심지어 이 오돌토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증상이 계속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샌드위치 도포법을 하시되 판테놀로 아크리프를 많이 희석해서 도포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안티에이징은 가늘고 오래 하는 게 답이니까요. 절대 무리해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약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크리프는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염증이 있으면 안 돼요. 피부 염증을 말하는데요. 이게 홍조 피부거나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바르지 마시고 차라리 피부 면역과 보습에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내가 염증은 없고 웬만한 화장품을 바꿔도 트러블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런데 피부 잔주름이나 갈색 색소가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꾸준하게, 이게 단기간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꾸준하게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 영상 중에서 제가 아크리프가 1세대 스티바이, 3세대 아다팔렌보다 광민감성이 덜하다고 했더니 댓글에 그럼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선크림은 아크리프와는 무관하게 항상 필수니까요. 선크림 바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1세대, 3세대, 4세대 레티노이드가 레티노이드 리셉터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렸고요.
그 결과 아크리프는 레티노이드 중 가장 안전하고 선택적인 성분이라는 거. 아크리프 효능 4가지, 그리고 제가 아크리프를 1년 가까이 써오면서 알게 된 자극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샌드위치 도포법, 그리고 아크리프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아크리프 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스티바이를 대신해서 피부과를 망하게 할 크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